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뇌가 달라진다. 그죠?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우리의 번뇌 같은 그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우울, 소극적인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명랑하고 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뇌로 바뀐다. 그것도 수행을 오래 한 스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중생도 얼마 하면 바뀐다? 8주.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죠. 굉장한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명상을 하면 이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그 길을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만 있으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명상을 배워야겠구나라는 그 심리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 또 신체 기능 그 기능이 올라간다는 거, 면역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 명상이 주는 큰 효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쭉 쌓아가면 이제 영적인 깨달음 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명상을 모두가 해야겠죠. 오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명상이라는 것이 뇌를 바꾸는가 이거에 대한 조금 그 부수적인 이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생각은 이 명상으로 뇌 기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 봐주세요. 우방구 우세성에서 우방구 전전두 피질의 우세성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번뇌망상의 시대인데 이게 명상을 했더니만 좌방구 전전두 피질로 옮겨갔다 그랬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좌측 전전두 피질을 딱 여기로 딱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좀 긍정적이 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뭔 의미냐 하면, 과거에는, 명상하기 전에는, 이제 이 편도체라는 말 들어봤죠?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 강의에 편도체라는 아미그달로이드라는 데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편도체라는 것은 위기. 뭐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 뭐 위험이 왔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막 그냥 위기로 관리하는 겁니다. 옛날 그 원시 시대는 그게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없이 뭔가 스쩍 지나가면 가도 저게 날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고 뭔가 쳐다보고 뭔가 확인하는 동안 우리는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감으로 그냥 위기를 알리고 도망가거나 또는 싸우거나 이런 우리 신체를 위기 관리해 주는 데가 꼭 있어야 돼요. 알람벨을 막 울려서. 그게 바로 편도체라고 하는 곳이 하는 거거든요. 이 편도체가 과거에는 계속 이제 좀 불안하고 뭐 하면 뭐 잘 안 풀리고 뭐 하면 그것을 막 울려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그 기능이 쑥 들어가 버리고 좌측 전전두가 편도체를 딱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 자꾸 뛰지 마. 뛰지 마. 세상은 명랑하고 좋은데 왜 네가 자꾸 놀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좌측 전전두 피질에서 편도체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전선줄 같은
이제 말하면 명령을 전달해 가지고 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백질이라 그래. 화이트 메타 백질이라 그러는데 그 전선 같은 겁니다. 명령이 내려가는 이게 가닥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막 이래요. 그만큼 더 명령을 전달 마이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예. 이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도체가 옛날에 막 올라가 뛰고 할 때 편도체는 이만했다면 이제 이게 명상을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덜 느끼고 덜 놀라고 이렇게 되니까 편도체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예. 요게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편도체가 막 그냥 뭐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냥 경고 방송하고 막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불안이 없어졌겠죠. 우울이 없어졌겠죠. 위기가 덜 느끼게 되겠죠. 사람이 편안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된 거다. 그게 바로 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참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심리 치료가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몇 개월까지 가요. 그런데 수련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예,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대개 한 4, 5개월 있어온 돼요. 그 효과가. 그래서 명상이란 건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다 해서 하다가 뭐 하루 이틀 바빠가지고 못했다 해가지고 돌아오면 타골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응? 맨날 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매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여유 있게 때를 봐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고, 또 시간이 그냥 너무 남아돌면 오히려 번뇌가 막 다른 생각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 다른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명상을 하면 그 일거양득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삶 속에 명상을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우리가 밥 먹고 이빨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면 아주 쉽게 생활 속에 명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꼭 명상에 앉아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명상 자체입니다. 내가 영 헛소리 막 하고 앞뒤로 갔다 동서남북 없이 정서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혼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조리 있게 하고, 무슨 높낮이도 조리 있게 하고, 또 내용 전달도 정확하게 하고, 순서도 맞고, 내용도 정확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그게 마음 챙김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명상적인 깨어있는 마음이야, 그게. 내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미 상태에 빠지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하면서도. 네. 그런, 있죠. 여러분 놀라거나 막 그래 봐요. 그죠? 말에 막 오발하고 막, 생각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죠. 화도 나고, 아무리 참말로 해도 막 조절 안 되고, 자기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고. 우리 번뇌망성도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번뇌망성 하지 말자고 막, 근데 그게 번뇌망성이 안 됩니까? 그럼 그럴수록 더 되죠. 이렇게 이 마음이 착 이제 조절이 되고, 이게 이제 자기 조절이에요. 자기 조절이라는 게 지난번에 처음 우리가 심신의학 강의할 때 했는데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바로 자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생각, 감각, 감정 이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바로 자기 조절이 되는 거지. 알아차림이 없으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공부는 먼저 자기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명상은 자기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각의 알아차림, 그 다음에 감정의 알아차림, 생각의 알아차림, 동기의 알아차림, 이런 거예요. 그 알아차림, 그거가 이제 나에 대한 공부야. 그게 자각이라 그래. 그게 셀프 어웨어니스,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그게 제일 큰 공부고 그 알아차림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셀프 리귤레이션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니를 알아,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또는 뭐 석가모니 모두가 너 자신을 알라. 자신반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되돌려 비춰봐 알아라. 너를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은 공부 안 하면 세상 만살 다 알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막 시비하고 너는 틀렸다 뭐 니는 아나? 너 자신을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두 자기 알아처럼 돌아간다면 세상은 조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화시더라. 모두 남의 간섭만 하려고 그러고 판단해가지고 엄마들이 자식 그 간섭하는 것도 그래요. 에? 그 엄마의 욕심이지, 엄마의 욕망이에요.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기는 공부했나 엄마는 그러면 그렇게. 에? 그 엄마의 욕망이 그 투사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자기 한 맺힌 게 그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얘는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애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 남 욕한 게 다 자기 원망이 그게 묻혀 있거든요. 자기 시각으로 바로 그 사람의 입장 동정해 주는 척 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 사람의 입장이 대해서 역지사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봐. 또 아내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남편이 될 거고 남편의 입장에 돌아서 보는 아내라면 가장 잘 이해하는 그 남편을 이해하는 아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부 사이에는 무슨 갈등이라든지 대화의 장애라든지 그 감정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좋은 부부겠죠? 그게 사랑이 흐르는 거죠. 그럼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욕망이 자꾸 하니까는 상대방은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거를. 상대방은 그게 공감을 안 해주니까 갈등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남을 이해하게 돼요. 네?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데 같이 하는 건데 나의 이해 없이는 공감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에 대한 공부에. 예. 그래서 이제 자각이 곧 공감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내 회로가 달라지고 지배하는 구조가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뇌는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뇌는 뇌 세포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뇌 세포라고 하면 세포체는 커요. 이렇게 주먹같이 이렇게 크고 악손이라는 게 팔뚝처럼 이렇게 하나 굵은 게 있어요.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지상 돌기라고 여기 가지가 나무 가지처럼 여기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뇌 세포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커지면 이 주먹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는 세포체가 커진다. 이게 회질이 그레이메타 여기서 있죠. 회백질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포가 많은 활동을 하면 공장이 늘어나야 돼요. 예? 늘어나야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세포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엄청나게 많다고 몇 천억 개가 있다 그랬죠. 이 커져봐요. 어떻게 될까? 꽉 차게 돼요. 그게 활동을 하고 오그라들면 어떻게 될까? 사이에는 공백이 생겼죠. 이게 공백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공백. 이게 바로 치매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꽉 차면 내 피질이 단단해지겠죠.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지 활동, 감정 활동, 지각 활동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이제 막
정보가 소통되고 기억이 되고 판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뇌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레이 매터가 커지는 겁니다. 명상을 해보니까 MRI 찍어 보니까 이게 더 커지더라. 그런 게 이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 마음챙김 명상이 뇌피질, 브레인 그레인 베타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밀도가 이제 쫌쫌하게 꽉 차지는 거는 밀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대표적인 연구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이면서 하버드 의대에 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일을 하고 있는 세라 레자 박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대단한 여자인데 아마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먹었을까? 미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하는 거를 그걸 TED라고 그래요. TED라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TED라고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디자인 이렇게 약자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강연을 합니다. 세계적인 이슈 대중 앞에서 그게 뽑힌다는 건 대단한 과학자에만 뽑혀요. 거기에 세라라자 몇 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그거 이제 들어가면 유튜브에 또 있고, 그다음 무슨 뭐 네이버에도 세라라자 검증 다 나옵니다. 그게 그만큼 유명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한 연구가 주로 이 fMRI 또는 MRI 가지고 이 명상을 한 사람이 뇌피질이 두꺼워지는가, 밀도가 늘어나는가, 또 어떤 쪽에 변화가 생기는가, 어느 부위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탐색을 해갔는데, 이 사람하고 대등하게 같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펠젤이라는 여자가 있어. 이건 독일에서 온 여자인데 하버드 대학에 방문 교수로 와가지고 아주 업적을 막 그냥 엄청 내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떠버린 여자가 있어요. 펠젤이라고. 어쨌든 이셀 라자하고 펠젤이 이 분야에 아주 뛰어난 여성 과학자들입니다. 대개 이제 이 초기 연구가 이렇습니다. 명상을 그때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못하고 한 2달 정도 했는, 짧게는 2달 정도 했는 사람, 또는 길게는 한 1년 정도 한 사람, 이런 사람, 그때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명상을 그 당시에 법관들, 로이아, 그다음에 변호사들,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언론인들, 또 뭐 의사들,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시대에 속한 엘리트 층들이죠. 지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명상을 적게는 2달, 많게는 1년 한 사람들의 뇌를 쭉 그냥 MRI로 해서 피질의 두께를 쭉 해봤어요. 했더니 이 공감하는 공감 피질, 또 무슨 뭐 이제 우리 사랑을 느끼는 거 이런 거, 연민 뭐 이런 러빙 카인드너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담당하는 뇌 부위가, 그 다음에 기억 담당하는, 해마하는 이런 인지 담당하는 이런 부위가 내가 0.10 내지 0.20mm 정도 더 두꺼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은 것 같지만은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주목을 끌었죠. 또 이제 그러면서 명상 수련 기간이 그중에 이제 1년짜리, 길면 길수록 짧은 사람보다 더 큰 변화가 있더라, 더 두껍더라, 이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의 단초를, 그러니까 시발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명상을 이제 오래 한 사람하고 짧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주만 해도 되는가 그러면